이번 시간에는 2장 3절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고 확률을 계산을 할 텐데 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상의 원소의 개수 이것을 셀 수 있어야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는 규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셈 규칙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배울 텐데 그 첫 번째는 곱의 법칙 또는 복합적 단계에서의 셈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순혈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사상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를 셀 때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그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곱의 법칙, 즉 복합적 단계에서 셈 규칙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계적인 실험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또는 확률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통계적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행을 그 복합적 단계로 시행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단계의 시행만으로 그 실험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두 단계 또는 세 단계, 그 이상의 단계, 즉 복합적인 단계에 의해서 그 실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그 주어진 실험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두 개의 단계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고요.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확률 얘기하면서 다시 정의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그 두 단계의 시행, 그 시행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계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두 단계로 실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볼까요? 그럴 때 그 첫 번째 시행이 가짓수가 n1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도 그 가짓수가 n2개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실험이, 즉 어떤 통계적 실험이 이 두 단계의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실험은 모두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라는 뜻이에요. 이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n1개,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시행이 n2개 이런 방법으로 있다면 당연히 그 두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험은 즉 두 단계 시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실험은 가짓수가 n1 곱하기 n2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곱하기로 계산을 하니까 곱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계가 두 단계 또는 세 단계, 여러 단계다라는 뜻으로 복합적 단계에서의 셈 규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간단하게. 예제 2.13을 한번 보세요. 한 쌍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그런 실험에서 표본 공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즉 표본 공간이니까 이 통계적 실험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 쌍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그런 실험에서 모든 원소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한 쌍의 주사위다 그랬으니까 주사위가 두 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실험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주사위에는 눈이 6개 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 두 개의 주사위가 무슨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사위가 얼마가 나왔건 두 번째 주사위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냥 두 번째 주사위대로 예, 6가지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것 눈의 수 6개. 두 번째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눈의 수가 6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점은 모두 6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36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표본점을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두 번째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각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첫 번째 주사위 눈이 2가 나올 수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주사위는 역시 1번부터 6번까지가 모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 첫 번째 주사위는 마지막으로 6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경우에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6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을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주사위 눈을 두 번째 쓰고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1부터 6까지 36개의 표본점을 가지고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14를 보세요. 신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한 개발업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어요. 주택의 외양은 첫 번째 튜더 양식, 두 번째 전원풍, 세 번째 식민지 양식, 네 번째 전통적인 양식.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층의 구조, 어떤 층으로 만들 거냐. 첫 번째 단층으로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순한 2층으로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중간 2층 이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의 외양은 넷 중에 하나, 층의 구조는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요. 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주택의 종류의 경우의 수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주택이 지어지는 방식은 두 단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주택의 외양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층의 구조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단계, 주택의 외양은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층의 구조라는 것은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주택의 외양과 층의 구조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독립이에요. 예, 그렇다면 곱하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곱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표본점은 모두 첫 번째 4개, 두 번째 3개 곱하면 12개 종류의 주택, 이 종류를 가지고 지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15 보세요. 22명의 회원이 있는 어떤 클럽에서 회장과 총무를 선임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회장 한 사람, 총무 한 사람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회장과 총무를 뽑는 그 방법의 수,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간단하죠. 예, 회장하고 총무는 그냥 각각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제시를 안 했으니까 조건 제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클럽 회원이 22명이니까 회장은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2개의 경우로 회장을 뽑을 수 있고요. 하지만 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장 한 사람은 총무를 또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총무는 회장을 한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1가지 방법으로 총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이 독립이니까 두 가지 경우를 곱하면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2개, 그 각각에 대해서 총무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1개,
해서 22 곱하기 21 이만큼 경우의 수가 있죠. 곱하면 462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곱법칙을 확장을 시켜볼게요. 당연히 어떤 통계적 실험이든 뭐 항상 두 단계에 걸쳐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는 없어요. 세 단계일 수도 있고요. 네 단계일 수도 있어요. 복합적 단계가 일반적으로 K개의 단계에 의해서 시행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시행은 그 가지수가 N1개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가지수가 있을 테니까 그만큼 세면 됩니다. 두 번째 시행은 N2개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N3개, 네 번째는 N4개 이렇게 각각 진행해서 K번째 시행은 NK개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역시 이 K개 시행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한 거고요. 아무 조건을 제시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K개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그 통계적 실험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곱하기 두 번째 단계 곱하기 세 번째 단계 곱하기 점점점 이렇게 해서 K번째 단계까지 다 곱하면 됩니다. 즉 N1부터 NK까지 다 곱하면 그게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만큼 방법이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16 보세요. 자, 쌤이 컴퓨터를 조립하려고 한다. 그런데 CPU는 두 개 회사에서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네 개 회사에서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세 개 회사 중에서 하나 선택하려고 하고 액세서리는 5개 상점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주문하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쌤이 부품을 주문할 수 있는 총 가짓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액세서리 이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각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합적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네요. 그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하면 돼요. CPU는 두 개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단계 방법의 수는 2개. 그렇죠? 하드디스크는 네 개 회사에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경우의 수는 4개. 그렇죠? 메모리는 3개 회사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경우의 수는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는 5개 상점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단계의 경우의 수는 5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총 가지수는 이걸 다 곱하면 되죠. 첫 번째 단계 2 곱하기, 두 번째 단계 4 곱하기, 세 번째 단계 3 곱하기, 네 번째 단계 5. 해서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계산하면 120개 방법이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예제 2.17 보세요. 0, 1, 2, 5, 6, 9 6개의 수가 있는데 이 수를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 그중에 짝수는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한다라는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짝수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제안을 해줬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짝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1의 자릿수가 짝수가 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6개 수 중에서 짝수를 선택을 해보면 0 짝수죠. 2 짝수고요. 6 짝수예요. 1과 5와 9는 홀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과 5와 9는 1의 자리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짝수를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금방 봤듯이 0과 2와 6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특이하게 여기엔 0이라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0이라는 수를
섞어서 네 자릿수를 만들 거니까 0이 제일 앞에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0이 제일 앞에 천 자릿수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1의 자리부터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1의 자리, 짝수니까 0, 2, 6 중에 하나를 선택하긴 해야 되는데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와 0이 오지 않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의 자리에 0이 온다라고 한번 세보겠습니다. 가정하고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 세보겠습니다. 자, 1의 자리에 0이 왔으니까 1의 자리에 선택한 것은 0 하나예요. 그럼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의 자리에는 그냥 한 개 방법밖에 없어요. 0이 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의 자리에 0이 왔으니까 각각 한 번씩만 이 수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0은 다른 데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000의 자리에는 0은 1의 자리에 가버렸으니까 0은 없어요. 남는 것 중에 어느 개 와도 돼요. 그렇죠? 그럼 6개 수 중에서 0을 제외하면 5개가 남았죠. 그렇다면 1000의 자리에는 5개 중에 어떤 것이 와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5개 경우. 그 다음 100의 자리에는 역시 수를 각각 한 번만 쓴다고 했으니까 1의 자리에 왔던 0과 1000의 자리에 왔던 그 어떤 수, 그 두 개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것은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0의 자리에는 4개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그 다음 10의 자리를 선택하면 1의 자리하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여기에 온 3개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게 와도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건 3개, 6개 수 중에서 3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3개. 그렇죠? 그래서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결국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만큼 방법이 있죠. 다 곱하면 60이네요. 그래서 60개 방법이 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의 자리에 0이 아닌 수가 왔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짝수니까 0을 제외하면 0이 아닌 수는 2거나 6이거나 두 개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두 개. 자, 근데 이제 1000의 자리는 1의 자리에 2나 6이 왔으니까 일단 2와 6, 이 올 수 있는 이 수에는 0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아까 계산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수에는 0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1의 자리에 오는 그 수를 하나 제외하면 그리고 남는 5개 수에는 0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0은 1000의 자리에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을 제외한 나머지가 와야 되죠. 그렇죠? 5개 수가 남았는데 그 안에 0이 있으니까 0을 제외하면 4개가 남죠. 그래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4개밖에 없어요. 0은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1000의 자리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 100의 자리에는 이제 1의 자리에 온 거 제외하고 1000의 자리에 온 거 제외하고 그렇죠? 두 수를 제외하면 이제 100의 자리에는 0이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으니까 남는 건 어떤 거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건 4개 있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4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10의 자리에는 1의 자리에 온 거, 1000의 자리에 온 거, 100의 자리에 온 거, 3개를 빼곤 어떤 거든 올 수 있어요. 0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거 3개가 올 수 있죠. 됐죠? 그렇다면 1의 자리에 0이 아닌 수, 즉 2나 6이 오는 방법의 수. 그것은 1의 자리 2가지, 1000의 자리 4가지, 100의 자리 4가지, 10의 자리 3가지. 그래서 다 곱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만큼 있어요. 다 곱하면 96이네요. 그래서 96개 방법이 있다. 됐죠? 자, 그렇다면 1의 자리에 0이 오거나 0 아닌 수가 오거나 이것 말고는 더 이상의 경우는 없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되죠. 그래서 1의 자리에 0이 오는 거 60개. 그렇죠? 1의 자리에 0이 아닌 게 오는 거 96개. 다 합하면 156개의 방법이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합적 단계에서의 셈규칙,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셈규칙의 두 번째, 순열이라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열은 어떤 대상물이 있을 때 그 대상물 집합에서 그 대상물 전체를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끄집어내든지
어떤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 끄집어낼 거냐? 순서를 중요시해서 끄집어낼 거예요. 이것을 순서적인 배열이다라고 합니다. 즉 순서적인 배열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가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 다른 배열이다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구성 요소가 같아도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다른 걸로 센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순서적 배열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permutation이라는 뜻으로 대문자로 P라는 기호를 씁니다. 예, permutation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n개 대상물 중에서 n개를 다 끄집어올 수도 있고 그 중에 R개만 끄집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n개 중에서 R개를 취해서 만드는 순열의 수, 그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걸 센 겁니다. 그것을 기호로 n permutation R이라고 써요. n개 중에서 하는 것은 왼쪽에 쓰고요. P 왼쪽에. 그 중에 R개를 취했다라는 것은 P 오른쪽에 씁니다. 예, N 조그맣게 쓰고요. P 크게 쓰고 R 조그맣게 쓰고 이렇게 써서 읽을 때는 N permutation R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의 수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왼쪽에 있는 수 N의 팩토리얼 하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수 R을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뺀 수 N-R 이걸 계산한 값에 팩토리얼 계산해요. 1부터 2수까지 곱하는 거. 1부터 N-R까지 곱하는 거. 그걸로 나눠주면 돼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계산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선택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순열의 수는 n permutation n이 되겠죠. 그러니까 n개를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n permutation n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 맞다면 n permutation n은 왼쪽에 있는 수 n 팩토리얼을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 n-n 팩토리얼로 나눈 건데 n-n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 그렇죠? 근데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한 수니까 1분의 n 팩토리얼 해서 개수는 n 팩토리얼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n개를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법은 그 방법의 수는 n 팩토리얼 개다. 즉 1부터 n까지 모두 곱한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n permutation r이 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가 라는 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상물 전체가 n개예요. 그렇죠. 그 중에 R개를 취했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고 R개를 취할 거니까 R번째 단계까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N1, 두 번째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N2, R번째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NR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에는 대상물이 n개니까 어떤 것든 첫 번째에 올 수 있어요. 그럼 n개가 모두 첫 번째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걸로 취급할 거니까 첫 번째 온 것 말고 나머지가 이제 두 번째에 올 수 있죠. 그렇죠. 중복해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에는 n-1개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왔던 거 제외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 중복은 허용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온 거, 두 번째 온 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 번째에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n-2개가 남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게 n개,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것은 n-1개. 여기 수보다 여기 빼주는 수가 하나 작죠. 그렇죠? 그렇다면 r번째 오는 수는 r보다 하나 작은 r-1을 n에서 빼주면 되겠죠. n-r-1 이걸 전개하면 n-r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n permutation r이라는 이 순열 이것의 그 수는 결국 이걸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첫 번째 단계 n 곱하기 두 번째 단계 n-1 곱하기 세 번째 단계 n-2 곱하기 그렇죠? 점점점 해서 마지막 r번째 단계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약간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n-r 플러스 1 여기까지 곱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수는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주면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것 바로 하나 작은 것은 여기 1만큼 빼면 되니까 n-r이겠죠. 이 바로 뒤에 수는. 그렇다면 그 다음 수는 n-r-1이겠죠.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2 곱하기 1 될 때까지 쭉 곱해놨다면 뒤에다가 우리는 n-r부터 1까지를 곱해놨으니까 분모에도 n-r부터 1까지를 똑같이 곱해주면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1부터 n-r까지 곱한 수를 곱해놨어요. 이렇게 놓고 나니까 분모는 1부터 n-r까지 곱한 거니까 이것을 기호로 n-r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분자는 이걸 조작해 보니까 이제 1부터 1, 2, 3, 4에서 n-r까지 곱해져 있고 그것보다 하나 큰 수 n-r 플러스 1, 그 다음 n-r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가서 n까지 곱한 게 됐죠. 그러니까 분자는 조작에 의해서 1부터 n까지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녀를 써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18 보세요. 통계학과 25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가지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3가지 상은 연구상, 교육상, 봉사상 이렇게 3가지 상을 주려고 한다. 자, 그런데 한 사람당 최대 1개의 상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개의 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상을 수여하는 방법의 수가 총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예, 한 사람당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중복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순서대로 순서가 다르면 연구상, 교육상 받는 사람이 다르다. 그 2가지 상의 순서가 달라졌다. 그러면 다른 경우죠. 그렇죠? 그렇다면 순열의 수를 세면 되죠. 예,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니까 순열의 수를 세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워볼까요? 예, 25명 중에서 3개 상을 선택할 거니까 3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2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순열의 수니까 2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예, 규칙은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25 팩토리얼을 25 마이너스 3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25에서 3을 빼면 22 팩토리얼. 그렇죠? 예, 위에는 25 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하면 22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점점점 22까지 곱한 거고요. 25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점점점 25까지 곱한 거니까 22까지 곱한 것은 약분되죠. 그러면 25, 24, 23 곱한 것만 남았죠. 그렇죠? 3개를 곱하면 13,8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어렵지 않죠? 예, 즉 이것을 우리 퍼뮤테이션 그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처럼 똑같이 첫 번째, 연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5명 중에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25가지. 그렇죠? 근데 중복해서는 안 주니까 그 다음 연구상이 주어졌다고 하면 교육상을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구상 받은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24명. 그렇죠? 그럼 연구상과 교육상이 주어졌다면 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구상 받은 사람, 교육상 받은 사람 2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구든 받을 수 있으니까 23개의 경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계산하는 그 공식을 유도한 과정이었죠. 그대로 계산해도 똑같이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그래서 13,800개 경우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19 보세요. 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회장과 총무를 각각 1명씩 2명을 뽑으려고 한다. 자, 그럴 때 다음 각 경우에 가능한 선출 방법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어요. 회장과 총무, 예, 간부가 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출 방법에 제한이 없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냐. 두 번째, A라는 학생은 회장을 하면은 회장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총무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장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하냐. 세 번째,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은 둘이 같이 회장과 총무를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느냐. 네 번째, D라는 학생과 E라는 학생은 서로 같이 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회장을 하던 총무를 하던 내가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하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서로 같이는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로는 할 수 있는데 같이는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역시 경우의 수를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출 방법에 제한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50명 중에서 회장 한 사람, 총무 한 사람, 두 사람을 그냥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회장과 총무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이 누가 회장이 되느냐라는 것은 다른 경우로 세는 거죠. 그렇다면 순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순열의 수가 되겠죠. 해서 제한이 없으면 50 퍼뮤테이션 2가 되죠. 계산 방법은 50 팩토리얼을 50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즉 48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요. 1부터 48까지 곱한 수는 약분되고 50 곱하기 49가 남죠. 그렇죠? 해서 총 경우의 수는 50 곱하기 49, 2450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A는 회장이 아니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되는가 세어보겠습니다. 자, A는 회장이 아니면 안 한다고 했으니까 A가 회장이 되는 경우와 A가 회장이 안 되는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A가 회장이 된다면 나머지 총무 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렇다면 회장 말고 다른 사람 중에서 총무를 한 사람 뽑으면 되는 거니까 남는 사람이 49명 남았죠. 그 누구도 총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총무를 뽑는 경우 49개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가 회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A는 총무는 절대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가 회장이 안 됐으니까 총무는 그러면 안 하는 거니까 회장도 한 사람 뽑아야 되고 총무도 한 사람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A 말고 남는 사람은 49명이고 49명 중에서 회장 한 사람, 총무 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즉 49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순열의 수가 되죠. 그래서 49 퍼뮤테이션 2가 됩니다. 계산은 49 팩토리얼 나누기 49 마이너스 2, 47이죠. 47 팩토리얼. 그렇죠? 나눗셈을 하면 49 곱하기 48만 남았어요. 2352개의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 두 경우를 합하면 전체가 되겠죠? A가 회장이 되는 경우 49가지 경우, A가 회장이 안 되는 경우 2352개의 경우, 두 개를 더하면 49 플러스 2352 모두 2401개의 경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제를 다시 볼까요? 세 번째는 B하고 C는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한다 그랬어요. 같이 할 수 있는데 따로 해야 된다면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렇다면 둘이 같이 간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둘이 같이 안 되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간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둘 다 간부가 되거나 둘 다 간부가 안 되거나 이렇게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둘 다 간부가 된다면 B가 회장이 될 수도 있고 C가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총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개입니다. 그렇죠. B, C가 모두 간부가 안 된다면 나머지 중에서 회장과 총무를 뽑아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48명이고 거기서 2명을 선택하는 순열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48 퍼뮤테이션 이만큼 방법이 생기겠죠. 자, 계산하면 48 팩토리얼
나누기 48-2의 팩토리얼, 즉 46 팩토리얼. 계산하면 48 곱하기 47. 그렇죠? 예, 2256개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B와 C는 동시에 같이 안 하면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간부가 되는 두 개의 경우, 둘 다 간부가 안 되는 2256개의 경우, 예, 두 개를 더해주면 됐죠. 두 개를 더하면 2258개 경우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예,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D하고 E는 서로 같이는 안 한다 그랬어요. 따로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따로 할 수는 있지만, 같이 하는 건 절대 안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방법의 수를 세볼게요. 자, 그렇다면 따로따로 하는 경우를 한번 세볼까요? 예, D가 간부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D가 간부가 되면 두 사람은 동시에 하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E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E가 간부가 되면 D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경우를 세면 되고요. 그러면 간부가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간부가 되는 경우는 한 사람만 돼야 되니까 D가 간부가 되는 경우와 E가 간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둘 다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D도 E도 모두 간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경우만 세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D가 간부가 되었다면, 예, 나머지 한 명의 간부를 나머지 수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E는 나머지 간부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D 제외하고 E 제외하면 남는 사람은 48명 남아요. 그 중에 D가 맞지 않은 걸 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맡는 경우가 48개예요. 그렇죠? 하지만 D는 간부가 된다고 했으니까 회장이거나 아니면 총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D가 간부가 되면 회장이 되었다면 나머지 48명 중에 총무를 한 사람 뽑는 거 48개. D가 총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총무를 했다면 역시 나머지 48명 중에서 회장을 뽑아야 되죠. 회장 뽑는 방법이 48개. 그렇죠? 자, 그래서 D가 간부가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48, 예, 96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E가 간부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가 간부가 되면 D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남는 사람은 48명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E가 간부가 되는 경우는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총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회장이 되었다면 총무를 뽑는 방법이 48개, 총무가 되었다면 회장을 뽑는 방법이 48개, 그렇죠? 해서 2 곱하기 48 역시 96개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DE가 모두 간부가 안 되는 경우, 그렇다면 나머지 48명 중에서 회장 한 사람, 총무 한 사람, 예, 2명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순열의 수는 48, 퍼뮤테이션 2. 어렵지 않죠? 예, 계산하면 48 팩토리얼을 46 팩토리얼, 48에서 2 빼면 46이니까 46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약분하면 48 곱하기 47. 그래서 2256개 방법이 있다. 다 됐죠? 자, 그럼 이 경우를 모두 합하면 됩니다. D가 간부가 되는 경우, 회장을 뽑거나 총무를 뽑거나, 예, 해서 합하면은 96개. E가 간부가 되는 경우, 회장을 뽑거나 총무를 뽑거나, 역시 96개. 그렇죠? DE가 모두 회장 총무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48명 중에서 회장과 총무를 뽑는 방법, 2256개. 그렇죠? 해서 세 개를 다 더하면 2448개 방법이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이 순열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N개 대상물 중에서 예,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늘어놨는데 예, 그 R개가 보니까 예, R개가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R번째까지 전부 다른 원소라면 예,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순열의 수를 세면 되는데 이번에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같은 원소, 즉 같은 원소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같은 원소끼리 순서가 바뀐 것은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류가
N1개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N1개는 전부 같은 원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종류가 N2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N2개는 전부 같은 거예요. K번째 종류가 NK개 있어요.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N개 대상물 중에서 N개 대상물, 이것의 순열의 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N개를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N개 중에서 종류를 보니까 K개 종류가 있더라. N개는 K개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그 K개 종류가 첫 번째 종류는 N1개 수가 있고 두 번째 종류는 N2개 수가 있고 K번째 종류는 NK개 수가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N1개 플러스 N2개 플러스 해서 K번째 종류 NK개까지 다 더하면 이 대상물의 수 N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이 N개 대상물을 늘어놓는 그 순열의 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 N 퍼뮤테이션 R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 특별하게 N개를 모두 꺼내서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 배웠죠. 그러니까 N 퍼뮤테이션 N이죠. N 퍼뮤테이션 N 하는 것은 N 팩토리얼이었어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N 팩토리얼, 즉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이니까 N 팩토리얼 개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N개 대상물 이것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의 수는 N 팩토리얼 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중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종류가 N1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종류 N1개 중에서 자기들끼리 순서가 바뀌는 것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거니까 순서 바꿔놨다고 다르다라고 인지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만큼 발생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N1개를 역시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은 N1 팩토리얼 개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N1 팩토리얼 개로 나눠줘야 돼요. 그건 구분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종류 N2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종류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류 N2개를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은 N2 팩토리얼 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도 구분이 안 되니까 N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K번째 종류가 NK개 있으니까 역시 NK개, K번째 종류 안에서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은 구분이 안 돼요. 그렇다면 NK개를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 NK 팩토리얼로 또 나눠줘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같은 종류가 있다면 N개를 늘어놓는 순열의 수, N 팩토리얼 이걸 계산해서 그 같은 것이 있는 것마다 그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같은 게 있는 것만. 그냥 한 개짜리는 나눌 필요가 없겠죠. 한 개짜리는 1 팩토리얼이니까 1 팩토리얼 1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나누나 마나지요.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N 팩토리얼을 그 종류마다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눈다.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점점점 NK 팩토리얼 전체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세는 방법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확장된 순열의 수를 가지고 조금 이따 이 확장된 순열은 다시 기호로 정확하게 또 표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순열의 수가 무엇하고 또 사실은 같은 건지 또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제 2.20 보세요. 대학 축구 선수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려고 한다. 자, 그런데 이들 10명을 보니까 학년으로 구분하면 1학년이 1명 있고 2학년은 2명이 있고 3학년은 4명이 있고 4학년은 3명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학년만 구분해서 일렬로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냐라고 했어요. 자, 학년만 구분한다 그랬으니까 같은 학년 안에서 순서가 바뀌는 것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볼까요? 똑같아요. 전체 인원은 10명이었으니까 10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순열의 수는 10팩토리얼. 그렇죠? 하지만 학년만 가지고 구분할 거니까 같은 학년에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은 자체 내에서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학년 안에서 줄 세우는 방법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학년은 한 명이니까 1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1이니까 사실은 나누나 마나가 되죠. 그러니까 한 명인 건 계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2학년은 두 명이니까 2학년 안에서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은 구분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2학년 두 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두 명이니까 2팩토리얼. 해서 2팩토리얼 나눠야 되고요. 3학년이 4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4명 안에서 3학년끼리 서로 순서를 바꾸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3학년 4명,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얼. 그렇죠? 그럼 나눠주면 되고요. 4학년 3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3명 안에서 4학년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은 역시 구분이 안 돼요. 4학년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3명이니까 3팩토리얼. 됐죠? 예, 해서 전체 방법의 수는 학년만 구분한다고 하면 1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10팩토리얼이다. 어렵지 않죠? 예, 팩토리얼 하는 것은 1부터 그 수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전개해 놓고 예,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2,600개의 경우가 생기네요. 어렵지 않죠?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확장된 순열하는 것은 이런 얘기하고도 같아요. n개 대상물을 첫 번째 종류가 n1개, 두 번째 종류는 n2개, 그리고 k번째 종류가 nk개 이렇게 구성되게 k개 부분으로 분할하는 방법, 파티션을 주는 방법, k개 부분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하고도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K개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 안에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각각을 개수를 제한해 줬으니까 첫 번째 종류는 N1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종류는 N2개가 있는 거고 K번째 종류는 NK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역시 방법의 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확장된 순열의 수하고 똑같으니까 예, N개를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법 N 팩토리얼을 그 안에서 종류별로 첫 번째 종류는 n1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n1 팩토리얼로 나누고 두 번째 종류는 n2개 있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n2 팩토리얼로 나누고 k번째 종류는 nk개 있는 거니까 nk 팩토리얼로 나눈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파티션이라는 것은 각각을 교집합 없이 나누는 방법이에요. 예, 몇 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서로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교집합이 있다 그러면 중복이 있는 거니까 두 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K개 부분이라는 것은 서로 교집합이 없고 예, 다 더하면 개수를 다 더하면 전체 개수하고 같아야 되지요. 교집합 없이 K개로 나눠진 거니까. 그렇죠? 해서 N1부터 NK까지 더하면 N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확장된 순열에서 계산했던 그 방법의 수가 똑같습니다. n1 팩토리얼 곱하기 n2 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쓸게요. 괄호하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수, 팩토리얼 제외한 수 n, 이걸 위에다 쓰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수들 중에서 역시 팩토리얼 제외하고 n1, 그리고 콤마하고 n2, 콤마하고 n3, 콤마하고 n4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있는 만큼. 콤마하고 마지막에 nk까지 쓰시면 돼요. 예, 이런 기호로 쓸 거예요. 자, 이걸 읽을 때에는 n combination n1, n2, 점점점 nk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라는 것은 예, 조합이란 뜻으로 combinatio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combination 예, 또는 n개 중에서 선택을 한 거죠. n1개, n2개, nk가 되는 예, 그 방법의 수들을 다 선택을 한 거죠. 예, 선택했다라는 뜻으로 choose라고 쓰시면 돼요. choose라고 읽으시면 돼요. 예, 해서 읽을 때 n combination n1, n2, 점점점 nk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choose를 써서 n choose n1, n2, 점점점 nk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쨌든 이렇게 쓰는 이 기호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K의 부분이 딱 두 개 부분만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그렇죠? K가 2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예, 이 지금
n개의 대상물을 첫 번째 종류가 n1개, 두 번째 종류는 n2개, k번째 종류는 nk개 이렇게 되게 k개 부분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한 건데 예, 두 개 부분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k가 2면 두 개 부분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k가 2인 케이스를 특별하게 조합이라고 불러요. 예, 조합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 컨비네이션 또는 추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조합의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K가 2일 때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K가 2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N combination N1, N2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N1이라는 것이 계산하면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R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이건 분할을 한 거니까 두 개 더하면 n이 돼야 돼요. 그렇죠? n1 플러스 n2는 n이 돼야 돼요. 그런데 n1이 r이다라고 했으니까 n2라는 것은 n-r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n combination r, n-r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 n 팩토리얼을 아래쪽에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나눈 값이 되겠죠. 예,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즉 퍼뮤테이션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 퍼뮤테이션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예, 조합은 예, r개를 끄집어낼 텐데 순서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도 인정돼요. 즉 구성원의 원소만 같으면 구성원들끼리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끄집어냈는데 세 개의 원소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순서를 바꿔도 같은 걸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r개의 순서는 예, 중요하지 않다. 예, 그렇다면 r개를 예,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의 수가 r 팩토리얼이죠. 그만큼 구분이 안 되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조합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합의 기호는 이렇게 쓰진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n하고 아래에 있는 r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수는 그냥 바로 n-r로 결정되는 수예요. 굳이 이걸 기호 안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해서 예, 이렇게 n-r을 하나 더 써 넣어봤자 예, 펜만 더 달아요. 잉크만 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없는 것하고도 예, 같습니다. 해서 없어도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n하고 r만 가지고 n combination r 이렇게 써요. 예, 해서 읽을 때에는 n combination r 또는 n choose r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계산 방법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똑같고요. 예, 이것은 조합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순열은 순서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렇죠? 조합이라는 것은 순서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죠? 예, 구성원만 같으면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그런 배열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을 순열을 확장시켜서 예, K개 그룹으로 나눠놓고 순열 얘기를 했다가 그 K개 그룹을 두 개 그룹으로 얘기할 때는 특별하게 조합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을 순열의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확장된 순열의 개념, 예, 그리고 그룹이 두 개일 때는 조합, 예, 이걸 써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2.21 볼까요? 7명의 대학원생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MT를 갔어요. 자, 그런데 3인용 객실에 하나, 2인용 객실 둘, 이렇게 객실 3개를 선택해서 예, 이 7명을 예, 투숙시키려고 한다. 그때 이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대학원생이 3인용 객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3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3사람은 당연히 순수하고 관계없죠. 구성원이 같으면 그건 같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 어떤 3사람이 3인용에 들어갈 거냐라는 것이 당연히 같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 순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순열의 개념을 써야 되겠죠. 7명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은 7팩토리얼. 그렇죠? 그런데 3인용에 들어가는 사람은 순수하고 관계없어요. 구성원만 같으면 돼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3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니까 그건 구분이 안 되니까 역시 2인용, 2인용은 이제 첫 번째 2인용, 두 번째 2인용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2인용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 그렇죠. 두 사람이 누구냐? 그 구성만 같으면 되는 거지.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분이 안 되니까 2팩토리얼 나누셔야 되고요. 두 번째도 2인용, 두 사람 들어갈 건데 그 두 사람은 구성원만 같으면 같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 두 사람의 순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준 이수, 이수를 기호로 7, choose 3, 2, 2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면 된다. 어렵지 않죠? 7 choose 3, 2, 2라는 것은 7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다. 예, 나머지는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10개의 경우가 생긴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22 보세요. 어떤 소년이 5가지 컴퓨터 게임을 사려고 하는데 10개의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 3개를 살 거고 5개 스포츠 게임 중에서 2개를 사려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5개 게임을 사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예,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10개의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 3개 그렇게 선택하는 그 실험 단계가 있는 거고요. 5개의 스포츠 게임 중에서 2개를 살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분명히 이 소녀는 아케이드 게임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3개를 살 거예요. 아케이드 게임 3개.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 게임도 살 거예요. 스포츠 게임은 2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케이드 게임하고 스포츠 게임하고는 서로 독립이에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아케이드에서는 무조건 3개 살 거고 스포츠에서는 2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독립적인 단계니까 이 각각의 복합적 단계, 두 단계를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단계 아케이드 게임은 10개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10개 중에서 3개를 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케이드 게임 10개 중에서 3개를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한 3개가 뭐냐에 따라서 그 가지수가 나뉘어지는 거지. 그 3개의 순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어떤 게임을 먼저 샀냐, 어떤 게임을 나중에 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뭘 3개를 샀냐. 그렇죠? 그게 방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합이죠. 그러니까 10개의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예, 조합이니까 10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3은 10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그리고 10에서 3 빼면 7이니까 7팩토리얼 나눠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이제 약분하고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는 것을 3팩토리얼 2 곱하기 3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20개 경우가 생긴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단계는 5개 스포츠 게임 중에서 2개를 살려고 하는 거니까 역시 조합이에요. 그 2개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뭘 2개 산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5개 스포츠 게임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조합이고요.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렇죠? 예, 계산하는 방법은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그리고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다. 즉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예, 계산하면 10개가 되네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아케이드 게임 10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방법 120개, 스포츠 게임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방법 10개. 2개 합하면 2개를 곱하면 각각의 단계니까 곱하면 1200개의 경우가 생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복합적 단계에서 그 곱하기 곱의 법칙을 이용했고 조합이라는 것, 조금 전에 배웠던 조합이라는 것도 같이 응용을 했습니다. 2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됐죠.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23 보세요. 스태티스틱스, 통계학이라는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 스태티스틱스라는 단어에 문자들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배열의 가지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스태티스틱스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문자가 몇 개인가 세워야 되겠죠. 예, 스태티스틱스 첫 번째 S, 두 번째 T, 세 번째 A, 네 번째 T, 다섯 번째 I, 여섯 번째 S, 일곱 번째 T, 여덟 번째 I, 그리고 아홉 번째 C, 열 번째 S. 그렇죠? 예, 10개의 문자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0개 문자를 늘어놓는 방법의 수는 10팩토리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같은 문자가 있네요. S, 하나, 둘, 셋. 그렇죠? S가 3개 있어요. 그러면 S끼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구분이 안 되죠? 예, T가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역시 T가 3개 있으니까 T끼리는 서로 바꿔도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I, 하나, 둘, I라는 문자가 2개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I도 마찬가지로 서로 바꿔도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A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계산할 거 없죠? C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산할 거 없죠? 자, 그럼 2개 이상 있는 것은 S가 3개, T가 3개, 그리고 I가 2개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장된 순열, 예, 그리고 그 분할의 수를 계산한 것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그대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종류의 문자가 있는데 늘어나 보니까 10 컨비네이션, 3, 3, 2, 1, 1이죠. 그렇죠? 예, 나머지 이 뒤에 있는 1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A가 1개, C가 1개. 그렇죠? 예, 앞에 있는 3은 S가 3개, 두 번째 3은 T가 3개, 예, 세 번째 있는 2는 I가 2개. 그렇죠? 예, 계산하는 방법. 예,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10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리고 1팩토리얼, 1팩토리얼 나눠주면 되는데 1팩토리얼은 1이니까 예, 계산할 거 없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0팩토리얼이다 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계산기로 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5만 400개가 되네요.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번 시간은 예,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계산을 할 텐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 사상, 예, 그 통계적인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사상이 있죠. 그 사상의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할 텐데 그 사상의 개수를 세면 돼요. 예, 해서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중에서 그 사상이 몇 개를 차지하고 있다. 예, 그 상대 비율을 가지고 예, 확률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를 셀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 3가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예, 첫 번째 복합적 단계에서의 셈규칙, 즉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예, 그 셈규칙을 배웠고요. 그 단계별로 있는 방법의 수를 곱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순열을 배웠죠. 예, 순열은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면 다른 배열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해서 n permutation r이라는 수를 계산했고요. 예, 그 다음은 순열을 확장했고, 그렇죠? 같은 종류가 있다면 그만큼씩 그것들을 같은 종류를 늘어놓을 수 있는 그 순열의 수로 나눠주면 돼요. 있는 것마다 다. 그렇죠? 예, 그 중에 그 같은 종류가 2종류 있는 것을 특별하게 조합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n combination r까지 배웠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